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하루 종일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아지셨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기력이 떨어져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늘어난다고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원래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근육 감소증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60세 이후부터는 매년 3%씩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무섭지 않으신가요?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살은 더 쉽게 찌고 면역력도 약해져서 감기나 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고 골절까지 이어질 수 있지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가 단순히 운동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위산이 줄어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고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합성이 잘 되지 않는 동화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아침을 거르고 저녁에만 몰아서 먹는 식습관, 국물 위주의 밥상, 부족한 단백질 섭취가 근육을 더 빨리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도 근육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먼저 떠올리시지만 사실 우리 주변의 익숙한 식재료만 잘 챙겨도 충분히 근육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란보다 더 단백질이 풍부하고 시니어분들이 소화하기 쉽고 건강까지 지켜주는 음식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근육을 살리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매일 건강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가족,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이 말 속에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의미뿐 아니라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을 골고루 챙겨 먹어야 건강하게 산다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밥상은 지금보다 훨씬 균형 잡혀 있었어요. 보리밥이나 잡곡밥에 된장국, 나물 반찬, 생선이나 두부가 빠지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단백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었죠. 하지만 현대 사회로 오면서 식습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빵이나 라면 같은 간단한 음식, 국물 위주의 식사, 늦은 저녁에 한꺼번에 몰아먹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되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고 있어요.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고기를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고기 반찬을 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하루 평균 단백질 섭취량은 권장량의 7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은 70세 이상 고령자 5,0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했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근육량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낙상과 골절 위험이 40%나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뿐 아니라 뼈, 혈액, 호르몬, 면역세포까지 만들고 지탱하는 핵심 재료입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흡수하고 근육으로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의도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더욱이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당뇨나 치매 같은 질환 예방에도 깊이 연관돼 있습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이 잘 되고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은 근육을 단순히 힘줄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대사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계란보다 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무엇보다 시니어 분들께 꼭 맞는 음식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또 이 음식을 어떤 조합으로 먹어야 효과가 배가 되는지, 어떤 습관이 오히려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지도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식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건강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건강에 관심 있는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챙겼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 대사량을 높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이 쉽게 찌는 이유, 단순히 덜 움직여서만은 아닙니다. 근육이 줄면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량, 즉 기초 대사량이 확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같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근육이 많은 사람은 금방 연소시키는데 근육이 적은 사람은 그 에너지가 그대로 지방으로 쌓입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6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근육량이 많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같은 양을 먹어도 체지방이 20% 적게 축적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러니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 근육을 지켜야 살도 덜 찌고 대사도 활발해지는 거죠. 두 번째,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항체, 면역세포, 효소까지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이 쉽게 감염되고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감기나 염증성 질환 발생률이 30%나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감기만 자주 걸려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고령층에서는 작은 감기 하나가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뼈와 관절 건강을 지켜줍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만 챙기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이 제 역할을 못해요. 단백질이 뼈 기질을 만들고 거기에 칼슘이 붙어야 단단한 뼈가 되거든요.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은 고령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하루에 체중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골다공증 발생률이 35%나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D를 함께 챙기셔야 뼈와 관절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뇌 건강과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혹시 단백질이 치매와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백질 속 아미노산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부족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했는데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27% 낮았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 단백질은 단순히 몸의 힘뿐 아니라 정신적인 활력까지 지켜주는 중요한 영양소라는 거죠. 다섯 번째,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고민하시는데 단백질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혈액 속 헤모글로빈 형성에도 관여해서 산소 운반을 돕고 근육의 손상 회복에도 필요해요.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통도 줄고 하루 종일 움직여도 덜 지치게 됩니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연구팀도 어르신들에게 단백질 보충식을 제공했더니 불과 8주 만에 피로 점수가 25%나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섯 번째,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충분해야 당뇨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미국 당뇨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고단백 식단을 실천한 2형 당뇨 환자들이 일반 식단을 유지한 그룹보다 혈당 수치가 평균 15% 더 안정적이었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었다고 해요. 특히 당뇨를 걱정하는 시니어분들께는 단백질 섭취가 거의 약과도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낙상과 골절을 예방합니다. 나이가 들면 넘어지는 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죠. 작은 골절이 계기가 되어 갑자기 누워만 지내게 되고 그러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튼튼하면 균형을 더 잘 잡고
설령 넘어져도 충격을 흡수해 골절 위험이 줄어듭니다. 영국 런던 대학 연구팀은 고령자 1만 명을 10년간 추적했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이 무려 절반 가까이 낮았다고 발표했어요.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지켜주는 전천후 건강지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으로 단백질을 챙길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단백질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구체적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계란보다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시니어분들이 소화하기 쉽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황태입니다. 황태는 말린 명태인데 백지에 무려 75지이나 되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계란의 3배 이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게다가 황태는 단백질 입자가 잘게 분해돼 있어서 소화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치아가 약하시거나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황태는 간을 보호하는 효능도 있는데요. 강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황태 단백질이 간세포 재생을 돕고 알코올로 인한 손상까지 완화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침에 황태국 한 그릇 드시면 속도 편안해지고 단백질도 든든하게 보충할 수 있지요. 두 번째, 두부입니다. 두부는 한 모에 약 20지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식물성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소화 흡수율이 90% 이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칼슘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아요. 한국영양학회에서는 두부를 꾸준히 섭취한 60대 여성 그룹이 골밀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15%더 높게 유지되었다는 보고를 내놨습니다. 또 두부는 찌개, 무침, 구이, 샐러드 등 어떤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어 질리지 않고 매일 드시기 좋습니다. 세 번째,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은 백지에 약 20지의 단백질이 들어 있어서 식물성 고기라고 불릴 정도예요. 특히 아미노산 구성이 균형 잡혀 있어 거의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식품입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을 돕고 변비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연구팀은 병아리콩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께도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샐러드, 죽, 스프 등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들깨입니다. 들깨는 한 숟가락에 약 3지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단백질 양보다 더 중요한 건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단백질과 오메가3가 만나면 근육 합성 효과가 훨씬 커지거든요.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오메가3 지방산이 단백질 동화 작용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들깨는 고소한 맛 덕분에 국이나 나물 무침에 넣기 좋고 하루 12스푼만 챙겨 드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칼로리가 있으니 과다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시금치와 버섯입니다. 이 2가지는 단백질 양이 많지는 않지만 단백질이 몸에서 잘 쓰이도록 도와주는 보조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시금치에는 철분과 마그네슘이 많아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될 때 꼭 필요하고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력 강화 성분이 들어있어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경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 단백질 보충군은 단백질만 섭취한 군보다 근육량 증가율이 12% 더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 단백질 음식과 함께 시금치나 버섯 반찬을 곁들여 주시면 훨씬 효과가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 시금치와 버섯은 서로 잘 어울리면서도 단백질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최고의 궁합 음식들이에요. 밥상에 조금만 신경 쓰시면 보충제 없이도 충분히 근육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는 단백질의 효과를 높여주는 최고의 궁합 음식을 살펴봤는데요. 반대로 아무리 단백질을 열심히 챙겨 드셔도 같이 먹으면 흡수를 방해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궁합 음식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식사 직후 마시는 커피와 녹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나서 습관처럼 커피나 녹차를 드시는데요. 여기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은 단백질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단백질 음식 바로 직후에 커피를 마시면 영양을 절반도 못 얻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단백질 식사 직후 녹차를 마신 그룹은 단백질 흡수율이 40% 가까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커피나 녹차는 식후 최소 1시간 정도 지나고 마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술입니다. 단백질과 술은 최악의 조합인데요. 술은 간에서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고 근육 회복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반찬과 함께 술을 자주 드시면 오히려 근육이 더 빨리 빠지게 돼요.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술을 자주 마신 그룹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도 근육량 증가가 거의 없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죠.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술과 단백질은 절대 같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짜고 가공된 음식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인스턴트 국물 같은 가공식품에는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있는데 이 나트륨은 단백질 대사를 방해하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신장이 노폐물을 처리해야 하는데 짠 음식을 같이 먹으면 그 부담이 2배가 되지요. 실제로 한국신장학회 조사에 따르면 단백질과 나트륨을 동시에 많이 섭취한 그룹에서 신장 기능 저하율이 2배 이상 높았다고 보고됐습니다. 네 번째, 단 음식입니다. 과자, 케이크, 단 음료에 들어있는 정제당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이때 단백질 합성이 아닌 지방 합성이 촉진되기 때문이에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단백질과 당을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쓰이는 비율이 2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단백질 음식을 드신 직후엔 특히 단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카페인 음료와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고카페인 음료나 에너지 드링크는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빼앗아 갑니다.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 손실이 커서 뼈 건강까지 해치게 돼요. 또 심장을 자극해 불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단백질로 얻은 활력이 오히려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커피, 녹차, 술, 짠 음식, 단 음식, 과도한 카페인 음료는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음식입니다. 작은 습관 차이가 근육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갉아먹기도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단백질의 효능과 좋은 음식, 그리고 피해야 할 나쁜 궁합 음식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정 상황에 계신 분들이 단백질을 어떻게 챙기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오히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미국 당뇨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1에서 1.2g로 늘린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당 조절이 15% 더 잘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단백질 음식과 함께 흰쌀밥, 빵, 국수 같은 단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 효과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대신 현미, 잡곡, 채소와 함께 곁들이셔야 혈당도 안정되고 근육 합성도 잘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노폐물을 신장이 걸러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신장학회에서도 신장질환 환자의 경우 체중 1kg당 0.8g 정도의 단백질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 많이 먹어야 한다라는 말을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장 상태를 확인하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맞춤형으로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흡연자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필요한 비타민 C가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은 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합성되는 비율이 낮아지는데요.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팀은 흡연자의 단백질 합성률이 비흡연자보다 평균 25%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흡연자분들은 단백질과 함께 꼭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예를 들면 귤이나 키위, 딸기를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여성 시니어분들입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근육 손실이 더 빨리 일어납니다. 또 골다공증 위험도 커지지요. 이때는 단백질과 함께 칼슘, 비타민 D, 이소플라본을 같이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두부, 콩, 병아리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뼈 건강과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여성분들께 더욱 권장되는 음식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백질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영양소지만 당뇨, 신장질환, 흡연자, 여성, 시니어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조금씩 섭취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나한테 맞는 단백질 섭취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핵심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비싼 보충제나 약보다 더 중요한 건 매 끼니의 단백질을 조금씩 골고루 챙겨 드시는 습관이에요.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 시금치와 버섯 같은 음식들을 꾸준히 드신다면 3개월 후에는 분명히 기력이 회복되고 1년 후에는 건강한 노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알찬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